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하이퍼리뷰 프리미엄 정식 컨설팅 14번째 시간으로 추가 합격 스킬, 이번 시간에는 먼저 자연추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 하이퍼리뷰 정식 컨설팅이 예약이 다 모두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셔도 또 전화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전화 받지 않으니까 좀 불쾌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또 워낙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전화를 받기 어렵고 저희가 12월 18일이 수시 발표 날이죠. 그렇죠? 12월 18일에 수시 발표 나시고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컨설팅을 취소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때 이제 등록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식 컨설팅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18일에 전화 주시기 바라고 그 이전에는 전화하셔도 학원에서 전화를 받을 수 없음을 좀 안내해 드립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추가 합격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 안내 말씀 드리게 되면 지금까지 촬영했었던 영상들은 제가 12월 18일 수시 합격자 발표 이후로는 회원 전용 비공개로 다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미리 회원 가입하셔서 수시 발표 이후에 원서 지원하실 때 동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자연추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분들이 뭐 추가 합격이라는 게 말이 되냐, 왜냐하면 내 성적대에 맞춰서 대학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내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정시와 수시는 많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정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지원자들끼리의 경쟁이다. 그리고 이 지원자들이 모두가 다 자신의 성적에 맞는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원의 목적에 따라서는 결국은 상향 지원 또는 안정 지원 또는 말 그대로 재수를 염두에 두는 도전적인 원서 지원들이 병행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사실상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뽑는다라는 개념이보다 실제 모집 인원 안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가 합격이 되어진다. 이런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보통 입시 통계를 만드는 입시 사이트에서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지원 대학 또는 점수 예측 가능성이 맞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맞는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합격 점수를 하향 안정 지원시켜 놨기 때문에 맞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적대보다 안정적으로, 내 성적대보다 낮은 대학에 안정적으로 붙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입시 정보를 이용하시라. 흔히 말하면 배치표를 보시고 그대로 원서를 쓰시게 되면 대부분 안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대부분 원서 지원이 몰리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하지만 내 성적에서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가기를 원한다면, 내 성적에서 조금 더 목표 대학을 위로 설정해서 추가 합격을 하기를 원한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성적에 대한 분석과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입시의 전반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시 흐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반드시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실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실제 비싼 돈을 들이고 컨설팅을 받으러 가면 여러분 앞에서 펼쳐지는 것은 엑셀 파일 보여주고 성적 입력하고 성적 입력한 걸 토대로 여러분이 지원을 갈 수 있는 대학이 여기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마치 엑셀에 제공이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실제 사실이고 맞는 것처럼 학원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와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로 2022학년도를 예측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계가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서를 쓰는 거고, 원서를 지원하시는 사람들의 성향과 또는 목적과 또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원서 지원의 구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원서 지원을 적중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입시기관의 데이터가 맞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1등급부터 8등급 그 구간 내에 등급 점수도 못 맞추거든요. 그 등급은 원하지도 않아. 최소한 1, 2, 3등급의 구간 점수라도 맞췄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상 1, 2, 3등급도 점수를 맞출 수 없는 거죠. 맞출 수 없는 게 입시기관에서 뭘 잘못한다는 개념보다는 사실 현실적으로 못 맞추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정보로 이용하고 있는 정시 지원을 위한 모든 데이터들은 사실상 대략적인 추정치의 값을 제공하고,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학생 성적을 막 입력해, 가고 싶은 대학을 입력해, 계속 접속해 매일. 그러면서 결국 지원자들의 경향을 반영을 해서 점수값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정시 원서 접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결국은 점수값을 바뀐다. 그리고 점점 점수가 안정 지원으로 가게 되죠. 지금 정도의 대부분의 분들이 원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되게 희망적이세요. 갈 수 있는 대학이 엄청 높아. 하지만 이게 원서 접수 마지막 날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조여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최대한 낮춰놓겠죠. 왜? 최대한 낮춰놔야 우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고 원서를 썼더니 붙었다. 우리는 합격률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이포립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이나 이 안내 내용은 100% 합격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붙는다고 기쁜 게 아니거든요.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붙느냐가 중요한 거죠. 대학을 못 가서 컨설팅을 받고 대학을 못 가서 정보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많은 대학들이 있고 그중에는 미달되어 있는 대학들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능 시험을 예상보다 못 봤지만 내가 이 점수를 가지고 평상시 학생이 가고자 하는 대학을 어떻게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성적대에서 조금이라도 성적이 오른다면 재수를 안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지금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모든 애들이 그러죠. 시험 못 보고 나면 재수할 거야. 나 재수해서 원하는 대학 갈 거야인데 실제 재수해서 오를 수 있는 표준 점수가 대략적으로 보면 15점, 정말 많이 오르면 20점 오르는 거거든요. 15점에 20점의 구간이 가천대에서 동국대 정도 올라가는 점수가 되면 표준 점수가 15점, 20점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점수가 엄청나게 오르는 거고, 상위 점수 구간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점수 구간이 매우 좁죠. 서강대 다니고 있던 학생이 만약에 재수한다? 그럼 서강대 다니던 학생이 연고대를 들어갈 확률이나 서강대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 의대치대를 갈 확률은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천대에서 동국대로 갈 수 있는 점수의 구간이 재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원서 지원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이 내용이 전부가 사실이 아니에요. 전부가. 다시 말하면 누구나 원서를 쓰면 가천대에 갈 성적이 되는 학생이 동국대를 가거나 동국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연고대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100% 적용이 된다면 방법은 100%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얘기는 우리가 원서 지원이 너무나 일반적인 데이터나 통계에 대한 충성도와 신뢰감이 너무 크고 그게 마치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입시를 치러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른 경우의 수들이 많고 추가 합격이라는 변수가 되게 많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변수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향 안정 지원을 원하신다면 배치표를 보세요. 하지만 내 성적이라도 조금이라도 높은 상향 지원을 희망하신다면 하이포리뷰에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추가 합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면서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건국대예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가군의 첫 번째 수의학과, 컴퓨터공학, 수학교육, 전기전자, 화공, 생물공학부, 기계항공, 건축학과, 물리학과 9개 학과가 건국대학교 가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국대학교 가군의 위치는 2022학년도 표준점수를 봤었을 때 408점대 수의학과를 시작을 해서 389점에서 381점대리가 381점에서 390점대의 구간에 속해져 있고, 이 구간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100분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8%에서 12% 사이에 들어가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 들어가 있는 학생은 모든 학생이 대부분 다 어떤 학생들이냐면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실제 정시에서 건국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신 분들은 평상시에는 의대나 치대나 연대나 고대나 약대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실제 수능에 가서 이 정도의 점수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은 상향 의지가 매우 강한 구간이라는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렸어요.
나만 상향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상향. 하나 붙이고 지르자의 전략이거나 안 붙어도 좋으니까 지르자의 전략을 가져가는 구간이 이 구간이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이 구간은 개방형 구조와 원통형 구조가 있다면 이거는 개방형 구조다. 좌우가 다 뚫린 구간입니다. 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2021학년도 경쟁률이 있고 그 다음에 2022학년도 표준점수 그 다음에 2021년도 입시결과 2020년 입시결과 충원율은 2021학년도와 2020학년도의 충원율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건 점수 변동에 대한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한 두 번째는 경쟁률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원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좌우 군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지원하려고 하는 모든 대학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점은 뭐냐면 이거죠. 입시 데이터와 통계는 지원 대학과 구간만을 알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 내 성적을 가지고 입력을 해서 내 성적으로 어느 대학 무슨 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또는 무슨 학과에 추가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학교는 맞출 수가 있어요. 학교는. 다시 말하면 이 학생이 세종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구나. 중앙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성적이구나. 연세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성적이구나는 맞출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 갈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항상 이 해마다 구간이 변동이 심해요. 왜냐하면 지원자들이 어떻게 지원이 몰리느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어떻게 늘었느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의 군이동이 어떻게 발생이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지원 구간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 점수 변동이 되게 심하다는 거죠. 간단히 보시면 지금은 이 노란색의 표시는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1, 2, 3, 4, 5, 6, 7, 8, 9 가장 낮은 과는 물리학과 가장 높은 과는 수의학과 여기까지는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2020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반영하면 2020학년도에는 당연히 제일 높은 학과는 수의학과인데 두 번째 높은 학과는 결국은 컴퓨터공학과가 아니라 수학교육학과가 더 높은 과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학과는 물리학과 건축학과는 분리한 변하지 않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던 지금 생물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7위에 있다가 지금 5위 정도로 올라가게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간 반동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2위와 3위와 2위의 구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4위와 5위와 6위는 구간이 변동이 없지만 그 다음에 7위, 8위, 9위에서 구간 변동이 발생이 된 거죠.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입시를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 성적을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찾아도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지원 대학과 지원 범위만을 알 수 있을 뿐 지원 대학을 특정할 수 없다. 왜? 구간이 바뀌기 때문에 2020학년도에는 간단히 말하면 이런 순위였었지만 2021학년도로 가면서는 순위가 또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2022학년도로 가면 또 대학별 구간의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고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건국대를 특정해서 말한다면 건국대에서는 구간 변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지금 보면 8위와 9위는 사실은 구간 변동이 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대로 건축이나 물리로 가거나 바뀐다 하더라도 물리 건축에서 바뀌겠죠. 가장 구간 변동이 심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구간은 바로 전기전자, 전기전자와 화학공학부, 생물공학부, 기계항공 이 학과,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까지 연결시켜주면 상위권 핵심 5개 학과의 구간 변동이 심하게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구간 내 경쟁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모집 단위의 구간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고 지금은 건국대학교를 특정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국대학교 2021학년도 경쟁률을 보니까 수의학과가 4.38, 수학교육학과가 4.83,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가 3.62, 전기전자가 3.66,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건축학과가 6.46, 그 다음에 물리학과가 4.93이죠. 경쟁률을 쭉 보시게 되어지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대학의 모집 단위는
여기가 상향 구간이에요. 그쵸?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는 구간이고 뒤에 나와 있는 구간이 상향 구간인데 유입되는 구간이거든요. 빠져나가고 좌우로 움직이고 들어오는 구간이고 경쟁률이 높은 구간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상향 구간과 하향 구간이 경쟁률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건국대학교에 합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건국대학교의 추학 가능성이 80, 90, 70 마지막 학과 건축이나 물리학과에 만약에 70, 80, 90 정도로 건축학과에 원서를 써야 되는 분들이라면 건축학과나 물리학과에 원서를 써서는 절대로 못 붙어요. 못 붙는다.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위 학과의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으면 어떻게 돼? 경쟁률이 높으면 입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2021학년도의 경쟁률을 봤더니 구조가 상위 학과, 하위 학과의 경쟁률이 높고 가운데 학과,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학과일수록 점수가 낮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건국대학교를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성적, 이 정도 성적대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원서를 써야 돼? 건축이나 물리에 원서를 쓰는 것보다는 건너뛰기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나 전기나 기계나 항공이나 생명공학에서 원서를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원서를 쓰면 경쟁률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두 번째는 추모율이 발생이 되어져요. 좌우 군이동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 구간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하위 구간으로 원서를 썼을 때는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다. 대신 내 성적이 건축학과나 물리학과의 접근성이 매우 좁은 경우, 다시 말하면 자연추합으로 흔히 말해서 80%, 70% 정도의 충원들이 나온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계열은 대학으로 움직이고 학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동이 활발하게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인문계는 대부분 다 하위 학과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인문계는. 하지만 자연계열은 하위 학과에서도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실제 성적이 합격 가능 점수가 좁다면 하위 학과에 연서를 써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내 성적이 건국대학교 하위 학과의 점수가 벌어져. 나는 상향을 치고 싶어. 건국대학교는 실제 붙기 어려워. 하지만 나는 건국대학교 어디를 쓸까 봤더니 내 성적이 이 정도 떨어져 있지 않고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그쵸? 그리고 내가 이제 입시기관에 물어봤더니 내 성적으로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물리학과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못 붙어 0% 이렇게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건국대학교 하위학과에 붙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 이전에 이런 분들이 추가 합격 가능성 80%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바로 건축이나 물리학과에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건축이나 물리학과와 이 사이에서의 갭이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틈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수의 대량의 분들은 여기에 다 매달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구간을 뛰어넘어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특징, 결국은 뭐냐면 내 상위 점수대의 모든 허수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원서 지원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점수 편차가 발생이 되어지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건국대학교를 지금 보면은 자, 이거는 모든 대학에 사실 다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건국대만 적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리학과를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점수죠. 입시결과.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입시결과 2021학년도는 100분위 점수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를 가려면 100분위가 자연계가 89.6, 그 다음에 전기전자가 89.9 이건데 이걸 예를 들어서 환산 점수로 환산을 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를 가려고 하면 이 점수로 오는데 이 점수는 무슨 점수야? 평균 점수. 보통 70%나 80%의 평균 점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평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에 모집인은 20명이면 20명이 똑같은 성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점수가 벌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 학과가 점수가 얼만큼 벌어지냐, 이 벌어지는 정도가 내 성적대까지 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데 지금 건축학과를 한번 보시면 건국대학교 보면 수의학과는 평균 점수가 527.14점, 최저 점수가 523,
수학교육 효과가 504.75점, 최저가 503점, 기계공학과가 503.33점에 500점, 생물공학과가 503.17점에 499점, 건축학과가 499.5점에 498점. 중요한 점을 보면 건축학과는 평균과 최저점의 점수 편차가 1.50. 그 다음에 생물공학과가 4점, 그러면 기계공학과가 5.33, 그 다음에 수학교육학과 1.75, 수의학과가 4.14죠. 그렇죠?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은 점수 편차가 가장 좁은 데가 어디야? 바로 하위학과예요. 하위학과.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낮은 학과가 우리가 볼 때는 평균 점수를 볼 때는 낮은 학과지만 실제로 마지막 합격자 최저 점수는 높은 과보다 더 높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하위학과는 점수 구간이 매우 좁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학과는 498점이 최저 점수지만 마지막 점수, 평균 점수가 499.5점이지만 마지막 합격 점수가 498점이기 때문에 평균과 최저점의 점수가 매우 좁은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기계공학과 같은 데를 보시면 평균 점수가 505점이고 최저가 500점이기 때문에 점수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수의학과, 수학교육학과 같은 이런 수학교육학과는 특히 학과 자체가 선호도가 크거나 학과 자체가 상위 대학으로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학과 자체가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학과들은 우리가 상향 추가 합격을 노리시는 원서 지원으로 부적절해요. 이런 데는 수학교육학과 같은 데는 특히 이제 건국대학교 수학교육학과는 나름대로 이 학과 자체가 선호도가 높고 점수가 높은 데예요. 사범대라고 해서 모든 대학이 다 높은 건 아니고 상위 대학은 사범대가 좀 낮지만 건국대 같은 경우는 수학교육학과 사범대가 되게 인지도가 높은 데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합격을 목적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 이것만으로도 되게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동률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학교육학과는 지금 보면 평균과 최저점의 편차가 적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점수도 높고 이동률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과는 상향으로 추가 합격을 노리기에 부적절해. 특히 교육 관련된 학과들, 영어교육이라든가 수학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범대도 대학들마다 상위 대학은 사범대가 비교적 낮지만 건국대 같은 학교는 사범대가 매우 높은 학과다. 학교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차가 좁은 거예요. 하지만 가장 만만한 데가 바로 어디냐면 기계 같은 데나 생물공학부, 이런 학과들은 건국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건국대에 돼 있고 시립대에 돼 있고 중앙대에 돼 있고 한양대, 성균관대도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연쇄적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목할 점은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건 상위학과, 그리고 상위대학에서 연계적으로 이동 가능한 학과에서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구나. 하위학과는 편차폭이 매우 좁구나. 이런 점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적으로 삼는 게 뭐야? 그 벌어진 틈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벌어진 틈으로. 틈이 빽빽하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통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건국대학교는 무슨 구조야? 개방형 구조라고 말했어요. 좌우가 다 뚫렸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점수의 편차 폭이 크지 않거든요. 최대 점수 표차를 보이고 있는 게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가 5점대 정도,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물공학과가 4점대 정도의 점수 편차밖에 안 되고, 그리고 하위학과는 1점대밖에 안 벌어지기 때문에 편차폭이 좁은 거예요. 그리고 특징적인 건 건국대학교는 좌우가 다 뚫린 개방형 구조다 보니까 밑에서도 들어오고 좌측에서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최저 점수도 평균 점수의 순위되고 최저 점수가 낮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건축학과의 최저 점수가 기계공학과의 최저 점수보다 높은 구간이 발생이 되어지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원통형 구조의 한 사례인 고려대학교의 예를 보면,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면 화공생명의 평균 점수가 527.57점이고 그 다음에 건축학과가 523.33점인데 평균 점수를 볼 때는 화공생명이 건축보다 훨씬 높죠. 당연히 높은 거니까. 그런데 주목할 점은 뭐야? 최저점을 보라는 거예요. 최저점을 보면 건축은 523, 522, 1점 차이나 아까 얘기했죠. 모든 대학의 하위 학과의 점수폭은 매우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상위 대학을 보니까 화공은 527, 517은 10점이나 벌어져.
그러니까 상위 학과일수록 점수 구간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런 원통형 구조에서는 상위 학과의 점수가 하위 학과의 점수보다 최저 점수가 낮게 떨어진다는 거죠. 낮게. 아까는 어땠어? 지금 이 구조 건국대처럼 좌우 개방형 구조에서는 최저 점수도 결국은 상위 학과가 하위 학과보다 높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통형 구조에서는 상위 학과와 하위 학과의 평균점과 최저점의 구간이 바뀌죠. 그렇죠. 최저점에서는 상위 학과가 더 낮아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하위 학과의 최저 점수가 상위 학과의 최저 점수보다 낮다. 원통형 구조에서는. 그리고 상위 학과의 최저 점수가 모집 단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점수가 떨어지는 폭이 어떻게 떨어진다는 얘기냐면 한 대학의 학과가 상위 학과가 여기 있으면 점수가 여기서 이 정도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흔히 말하면 우리가 그걸 조금 뭐 펑크가 낮다, 뭐 미달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은 대부분 다 그 학과의 모집 인원의 이 학과의 점수가 약간 하락해서 구간 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최대치까지 떨어져 이 구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의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의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하위 구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건국대라면 건국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조인데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구조에 따라서 점수 구간이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있냐면 결국은 개방형 구조냐 원통형 구조냐에 따라서 구간 점수 폭이 크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런 원통형 구조의 상위 학과가 점수 구간이 하위 구간까지 다시 말하면 모집단이 밖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점수폭이 훨씬 크죠. 하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런 구간들 좌우가 뚫려져 있는 개방형 구조에서도 구간 설정을 잘 하시게 되어지면 이 평균점과 최저점의 점수 간격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이 모든 학과를 이 학과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명씩 들어가는 거지 여기 한꺼번에 어떤 특정한 학과에 다 몰아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점수대에 지원할 수 있는 구간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모집 단위 내에서 어차피 성적대는 다 분산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간별 충원율에 대한 부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건국대학교 가군의 학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건국대학교 가군의 2021학년도 충원을 보면 수의학과가 72.5%, 컴퓨터공학과가 75, 그 다음에 수학교육 16, 전기 89,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이나 물리학과가 175, 150%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건축이나 물리학과의 충원율이 175%나 150%의 충원율이 발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의 첫 번째, 그거는 뭐야? 자연계열은 유입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을 선택해서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학과 선택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도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문과는 하지만 대학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문과의 하위 구간은 충원율이 매우 낮아요. 아시겠죠? 하지만 자연계열은 이 하위 학과가 그 밑에 있는 하위 학과의 학과 선택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건국대학교 하위학과의 충원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건국대학교 하위학과가 어디 이동해? 경희대학교로 이동하다든가 아니면 같은 건국대로 이동한다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시립대로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나군에서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대신 하나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 자, 건국대학교 하위학과의 충원율이 높다, 이동률이 높다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이 높겠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이 하위 구간은 점수폭이 매우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우 위험한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저 위에 나와 있는 수의학과는 컴퓨터공학과의 충원율이 저 정도 발생이 되어지는 건 뭐 이해가 됩니다. 문제가 되질 않아요. 가장 주목해야 되는 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국대학교에서는 전기전자, 화학공학과, 생물공학과, 기계항공공학과 이 4개의 학과 여기다 포함시키면 컴퓨터공학과까지 5개의 학과는 어느 학과가 더 높다, 어느 학과가 더 낮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원서 지원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구간은 내가 만약에 건국대학교에 상향을 원하신다면 어느 지점을 공략하셔야 되냐? 컴퓨터, 전기전자, 화공, 생물, 기계, 항공 쪽에 공략하셔야 되고 이럴 때 가장 위험한데 하지 말아야 되는 데는 어디냐면 생물공학과 같은 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생물공학과는 2021학년도에 충원율이 160%로 다른 학과에 비해서 충원율이 높기 때문에 틀림없이 허수들이 몰릴 거예요. 허수들이 몰리기 때문에 원서지구가 적절한 구간은 충원율이 86.9%인 전기전자나 화학공학과 같은 학과, 이런 학과들이 비교적 우리가 추합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5번째, 가나다군의 이동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건국대학교에 이 구간이 기회가 될 수밖에 없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죠. 건국대학교를 가군을 이거 올해 가나다군의 우리가 분포를 보면 건국대학교 가군에서 391점대의 학과가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가 90명을 뽑고 391점의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를 뽑아요. 여기가 바로 이 지점이죠. 기계나 항공 이 지점인데 기계나 항공 이 지점이 전년도를 보면 충원율이 86, 78이기 때문에 이 구간보다 충원율이 낮아요. 충원율이 높은 구간이 아니죠. 충원율이 높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뜻이냐면 이동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동 가능성이.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올해 건국대학교 가군에서 나군으로 갈 수 있는 호재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립대학교가 좀 전에는 가군에서 선발했어요. 그런데 시립대가 나군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면 경희대학교 가군의 서울 캠퍼스가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가 나군에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서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학과는 건국대학교 기계나 화학공학부 391점대가 서울시립대학교 391점대를 보면 기계정보, 응용, 융합응용, 그 다음에 컴퓨터과학과나 화학공학과가 비슷한 성적대를 가지고 있죠. 물론 그 두 개의 대학이 국어, 영어, 수학이나 또는 뭐 이런 반영 비율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유불리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목할 점들은 종전에는 대부분 건국대학교가 어디로 몰렸어? 하위학과에 몰렸죠. 건국대 하위학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건국대 하위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어디에서 쓰냐면 경희대학교, 어디 캠퍼스? 수원 캠퍼스, 기계공학과라든가 아니면 건국대학교 나군에 있는 건국대학교 학과에서 원서를 썼기 때문에 틀림없이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로 이동할 수 있는 목적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서를 썼고 또 원서를 쓴 학생들이 건국대를 붙었지만 건국대학교 하위 학과다 보니까 경희대학교 상위학과를 선택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충원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70%의 높은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위학과는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이동한다. 393점에서 이동하게 되어지면 어디로 이동하냐면 건국대학교 화학이나 중앙대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학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동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가 충원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실제 저기가 393점, 여기가 393, 395 이렇게 하더라도 건국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는 국영수의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 나와 있는 표준점수보다 격차가 크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동 가능성이 높지 않죠. 그러니까 충원율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건국대학교 상위학과 5개 학과에서 어디로 이동할 가능성, 시립대로에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여기죠. 바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가능성에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고 시립대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시립대가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시립대에서 다시 가군으로 이동한다면 바로 그 지점은 어디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추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은 건국대학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대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내가 입시 컨설팅을 받고 내가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고 학원 선생님을 찾아가고 아무리 상담을 해도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단지 엑셀 데이터를 보고 설명해 준다. 근데 그 설명은 뭘 얘기해 준다?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만을 얘기해 준다. 근데 그 대학은 다 뭐다? 하향 안정 지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합을 노리거나 상향 지원을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지금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어떤 대학의 원서를 쓴다.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다? 건국대라고 예를 들면 모든 대학의 입시 데이터나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원 대학이나 지원 구간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지만 학과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학과를 확신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 결국은 이 구간 내에서 학과 구간 변동이 매우 심하다는 점을 꼭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 변동의 심화를 이해하려면 입시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2020년도와 2021학년도에 입시 구간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구간 내의 경쟁률, 모집 단위 내의 경쟁률의 변화 분포를 꼭 이해하셔야 된다. 자, 여기 가만히 보니까 경쟁률이 보니까 건국대학교 하위 구간의 경쟁률이 몰려. 아까 봤죠? 하위 구간에 몰리는 이유는 어디에서 오기 때문에 나군의 건국대학교에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동국대학교에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건국대에 서울로 넘어오는 학생들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뭐기 때문에 또 반대로 내려가는 경향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어졌고 상위권에서는 높은 점수대에서 이동이 가능하겠죠. 수의학과는 수의학과 내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건국대학교 수의학과에서는 수의학과를 이동할 구간 자체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학교육학과는 교육학과라는 특성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특히 이 하위 구간만의 경쟁률이 매우 높은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 중간 구간의 경쟁률이 비교적 낮았다. 그 낮은 이유는 이 구간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거의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올해 시립대학교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특히 이 5개 학과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 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수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합격 평균점, 다시 말하면 입시 결과의 합격생의 80% 컷, 70% 컷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가 얼만큼 벌어지냐. 왜? 우리는 그 벌어진 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학과마다 얼만큼 벌어질 수 있느냐, 이 패턴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부분은 모든 대학의 하위 학과의 점수 편차폭은 좁다. 그렇죠? 그리고 상위 학과일수록 점수 편차폭이 크게 벌어진다. 그리고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건국대학교의 특성화되어진 학과라든가 아니면 사범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동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초합을 노리기에는 위험하다. 이런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설명드리기 전에 설명드린 게 우리가 건국대학교는 개방형 구조거든요. 좌우가 다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위학과와 하위학과의 점수가 크지 않아요.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원통형 구조인 경우는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상위학과와 하위학과의 점수, 최저 점수가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개방형 구조의 건국대학교 같은 데는 원서지원이 많이 몰리는 지점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평균과 최저점의 점수 표저가 크지 않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네 번째는 구간별 충원율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충원율을 보니까 가장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들은 충원율이 높은데 위험한 데예요. 여기도 위험한 데고 여기도 위험한 데고. 하지만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컴퓨터, 전기, 화공, 기계 이쪽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전년도에는 충원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허수 지원들이 안 몰리죠. 충원율이 많이 발생이 되어야 뭐 이렇게 원서를 한번 쓰면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하지만 충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안 몰려요. 하지만 올해 뭐가 생겼다? 나군의 시립대가 들어오게 되어짐에 따라서 이동 가능성이 커졌다.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꼭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성적으로 건국대학교 기계항공공학과를 갈 수 있어. 아니면 내 공학과로 건국대학교 화공생명으로 갈 수 있어. 이거만 보는 게 아니라 건국대학교 기계항공공학과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나군과 다군에서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고 나군으로 이동하게 되면 391점대가 시립대가 여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시립대가 바로 걸려요. 걸리고 다군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 391점대의 다군으로 쓸 수 있는 데는 기회가 없어요. 사실상 여기서 상향을 치면 다군에서는 결국 홍대 원서를 쓰면서 그냥 안정지원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391점대의 학생들은 원서 지원은
다군에서 안정지원하고 가군과 나군에서 상향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서 대학 결정을 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고 특징적인 건 391점의 학생은 가군과 나군에서 반드시 상향을 한다. 이게 380점이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391점의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정식 컨설팅 예약 접수가 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학원에 전화 많은 분들이 하시고 또 방문하시고 그러지만 원서 접수가 어려우니까 당분간 전화하시거나 학원에 찾아오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18일 날 수시원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취소하시는 분들이 일부 발생이 될 거고 그분에 한해서 저희가 예약 접수를 발동할 테니까 정식 컨설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12월 18일에 전화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후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설팅을 받지 않고라도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올해 입시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좀 영상을 좀 잘 준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